1주택자입니다. 네,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투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올해 보유세 고지서를 열어보니까 작년보다 수십만 원이 올라 있어요. 자, 아니, 이 정부가 현실화율 동결했다라면서요. 세율도 안 건드렸다라면서요. 근데 왜 내 세금은 오른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세율이 안 올라도 세금이 오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올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입니다. 네, 오늘 딱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네, 첫째, 세율 동결인데 세금이 오르는 진짜 메커니즘. 둘째, 올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아파트의 조건. 셋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항목과 절세법. 근데 세 번째 안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아셔도 종부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구조를 잡겠습니다. 보유세. 자,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자,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냅니다. 7월하고 9월에 반반.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한테 12월에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네, 세금의 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다 현실화율이라는 비율을 곱해서 정해요. 2026년 현실화율은 69%. 제가 4년째 동결입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비율을 하나 드릴게요. 세율은 수도꼭지입니다. 제가 정부가 수도꼭지 안 건드렸어요 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꼭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수압이 올라갔어요. 시세가 뛰면 같은 69%를 곱해도 결과값이 커집니다. 네, 꼭지는 안 틀었는데 네, 수압이 세지니까 물이 더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사람은 대야를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바닥이 젖어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25년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약 20% 넘게 뛴 단지가 수두룩해요. 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산출한 자료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구차 전용 111제곱미터 2025년 공시가격 34억 7천만 원이었어요. 2026년 43억 7,800만 원, 1년 만에 25.9% 올랐습니다. 보유세요. 자,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2,647만 원, 전년 대비 42.5% 증가합니다. 1년 만에 보유세가 800만 원 가까이 는 거예요. 월로 나누면 매달 65만 원씩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네, 월세 한 칸 값이에요. 잠깐, 네, 이건 압구정 얘기 아니냐. 당연히 강남 고가 아파트가 타격이 크죠.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5억 원이라는 건요. 마포, 용산, 성동, 동작, 광진, 이 동네 아파트들이 전부 이 평균선 위아래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시세 13억짜리 아파트도 공식 악역으로 환산하면 9억 원 가까이 가요. 이 구간이 올해 왜 위험한지, 그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 구조에서 진짜 이상한 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화율 69%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 아파트에 똑같이 69%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시가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이 75.3%까지 올라가요. 같은 동결이라는 이름 아래서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정부 발표만 보면 69% 동결이라 안심하는데요. 실제로는 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확인 안 하시면 고지서 나왔을 때 당황합니다. 그러면 올해 보유세가 가장 크게 뛰는 아파트,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시세가 급등한 아파트. 둘째, 공식 가격이 12억 원을 새로 넘어선 아파트. 셋째, 세부담 상한에 눌려 있다가 올해 풀리는 아파트. 이 중에 두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점프하는 구간이거든요. 설명드릴게요. 공시가격 12억 원 아래에서는 재산세만 냅니다. 12억 원을 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이게 마트 주차장 요금 같은 겁니다. 3시간까지 무료인데 3시간 1분 넘으면 갑자기 5,000원이 찍히잖아요. 1분 차이로 공짜가 5,000원이 되는 것처럼 공시가격 11억 9천만 원이면 종부세가 없는데요. 12억 1천만 원이 되면은 종부세가 새로 붙습니다. 올해 이 기준선을 처음 넘는 아파트가 속출할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에
17억 건대 아파트 작년까지 공시가격이 11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종부세 없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18억 5천으로 올랐어요. 현실화율 69%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약 12억 7천만 원, 종부세가 새로 붙습니다.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요, 보유세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뛸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 고지서 뜯어보고 이게 뭐야 하실 분들이 올해 특히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도 짚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하고 한강 벨트 지역 조성영재 보도 기준으로 이 지역 아파트의 2026년 보유세가 전년 대비 30%에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법유 전용 78제곱미터 보유세 1,599만 원, 전년 대비 32.8% 상승, 78제곱미터면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예요. 거기서 보유세만 연간 1,6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강남 성경아파트 127제곱미터는 더합니다. 보유세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꽉 찼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 세금의 150%를 넘지 못하게 막아놓은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이 안전장치가 사실은 느린 폭탄이에요.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 상한이 150만 원. 네, 내년에는 150만 원에 150%니까 225만 원. 네, 그 다음 해에는 337만 원. 3년이면은 3배가 넘습니다. 서울처럼 2년에서 3년 연속 시세가 오른 지역은요, 이 느린 폭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올해 보유세 인상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시세 상승의 시차 효과입니다. 집값이 올해 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오른 게 올해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줄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오른다. 그리고 12억 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세금이 점프한다. 이 두 가지가 올해 보유세의 전부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요, 하나만 더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 이야기예요. 현실화율 69% 동결. 이게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시세가 오르면 세금은 올라갑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집 한 차에 갖고 사는 것뿐인데 시세가 올랐다고 매년 세금이 늘어나요. 팔 생각도 없는 집인데요. 그러면 야, 이 동결로 진짜 좋은 건 누구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로드맵대로라면 2026년 현실화율이 80.9%여야 했습니다. 지금 69%니까 약 12%포인트 차이가 나요.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 현실화율이 69%면 공시가격 5억 5천만 원, 80%여도 6억 4천만 원, 차이가 9천만 원이에요. 종부세 기준에도 안 걸리고요. 동결이든 아니든 세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시세 50억 원짜리 아파트. 네. 69%면 공시가격 34억 5천만 원, 80%면은 40억 원. 차이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보유세로 환산되면 연간 수백만 원이에요. 보이시죠? 8억짜리 집 가진 분, 동결 혜택 체감 거의 없습니다. 50억짜리 집 가진 분, 연간 수백만 원 절약. 같은 동결입니다. 같은 이름의 정책인데 혜택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이건 제 해석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담이 쏠리는 방향은 분명해 보여요. 대출 끼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분들, 이자 갚으면서 아이 키우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분들 쪽으로요. 공정하게 반대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1주택자가 다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요. 재산세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보다 낮아요. 시세로 따지면 대략 13억 원 이하 아파트. 이 구간은 인상분이 연간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 아파트도요. 시세 자체가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변동이 미미합니다. 자,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식 악역 상승률이 3.35%인데요. 서울이 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반면 지방은 보합이거나 소폭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과 수도권 시세 상승 지역, 특히 공식 악역 12억 원 전후 구간이 올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거고요. 지방이나 중저가 아파트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종부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 포함해서 확인 항목 4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4월에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숫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옆 동이랑 공시가격이 수천만 원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공시가격 산정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동에 따라 층에 따라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상하게 높다 싶으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넣으셔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시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1년을 그 금액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날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종부세 기준선 12억 원 돌파 여부. 이게 올해 보유세의 갈림길이에요. 넘으면은 종부세가 추가, 안 넘으면 재산세만 딱 한 줄 차이로 세금이 수백만 원 갈립니다. 만약 12억 원을 살짝 넘겼다면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검토해 보세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인별로 과세가 돼서 각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공시가격 13억 원, 14억 원짜리 아파트라면요. 공동명의 하나만으로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다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나 매매 형식이 필요하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왼쪽 주머니에서 아낀 돈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게 유리한지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이건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자, 세 번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요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라면 이거 꼭 챙기세요. 특히 부모님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장기 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이 두 개가 합산됩니다. 한도가 80%예요. 만 70세에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라면요. 종부세 500만 원이어도 실제로 내시는 건 100만 원, 400만 원을 아끼는 건데 이걸 모르고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전화 한 통이면은 확인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돼요. 네 번째, 6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집을 갖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내는 거예요. 6월 1일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해 세금은 전부 제 것. 5월 31일에 넘겼으면 면제. 하루 차이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6월 2일 이후에 장음을 치르세요. 매도하실 분은 5월 31일까지 장음을 받으세요. 이 하루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갈려요. 부동산 계약하면서 장음 날짜를 대충 6월 초로 하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대충이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조건.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2027년에 연장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좀 올해가 확실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올해 이야기였고요. 원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라면 2026년 현실화율이 80.9%여야 했습니다. 지금 69%, 약 12%포인트 차이. 이 4년째 동결하고 있지만 이 로드맵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법률상 목표는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으로 남아 있어요.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 평가과장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장기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고민해 나갈 것. 만약 향후 현실화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보유세가 이중으로 뛰는 구간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현재보다 40%에서 50%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문제는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다음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건 제 해석이고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세율이 안 올라도 시세가 오르면 보유세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현실화율 동결은 방패가 아닙니다. 둘, 올해 가장 주의할 구간은 공시가격 12억 원 전후 종부세 기준선을 새로 넘어서는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셋, 지금 확인하실 건 4가지, 공시가격 조회,
12억건 돌파 여부, 세액공제 요건, 6월 1일 기준일, 4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요. 내 아파트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이의를 넣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 대출 끼고 사서 이자 갚으면서 아이 키우면서 매달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투기한 적 없어요. 네, 그냥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집값이 올랐다고 내가 올린 것도 아닌 집값 때문에 이 세금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네, 집을 팔 수도 없고 팔면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실거주 1주택자한테 보유세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이 구조가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양도세 변화와 다주택자 대응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